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투자스쿨 환영합니다. 오후환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오후환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으로 채팅도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4시간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노란색 영어 링크가 뜨면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24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후환시 투자스쿨의 대표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부터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저께는 1시에 저희가 만났을 때 장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서 네. 긍정적인 그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또 1시에 또 유난히 또 장이 코스닥 지수도 조금 밀리고 그래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데 방송 중반에 알려드리겠지만 올라가는 종목군 흐름은 좋은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파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장에 대비를 하는 파생 방송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한 줄 시황은 마법 같은 차트는 없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차트는 뭐 예술이다, 마술 같은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적중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이 아주 환상적으로 한 50포인트 종합지수 저가 대비 60포인트인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도 거의 종목이 고르게 다 강세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이제 이런 차트가 계속 나오겠지. 그리고 안일하게 이렇게 낙관론자, 너무 낙관론자의 마인드. 그런데 결국 시장은 끊임없이 나중에는 연구하지 않는 사람을 도태시키고 계속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되지 않으면 도태한다 이런 명언도 남긴 분이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장도 뭐 대처를 준비를 하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해법은 종목군을 선택 또는 대체제죠. 콜옵션 매도. 오늘도 그 내용 강조할 건데 콜옵션 매도를 들어가서 주식이 손실 나더라도 손실을 커버하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를 계속 수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좌가 전부 풍성한 은퇴 자금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너무 낙관론적인 마법 같은 차트를 믿지 마라. 이렇게 단정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마법이나 마술 같은 차트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이어가야겠죠? 오후장 시황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예, 오전장에 뒤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빨갰어요, 사실은. 빨갰는데 지금 코스피도 12포인트, 코스닥도 10포인트. 여기 방송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선물이 보합이었었는데 선물도 한 1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오전장에 시작했을 때는 플러스를 시작했었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전일 미국장이 좀 양호하게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또 우리나라도 2326포인트 바닥에서부터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는 힘과 함께 미국 선물이 계속 좋았죠. 그리고 미국장도 굉장히 고가로 끝났고 그래서 또 아침에 갭상승을 좀 하고 올라가는가 했더니만 또 이 시장이 공부를 더 해라 그런 의미에서 또 음봉을 만들었어요. 항상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뭐 음봉이 많은 날도 있죠. 너무 이제 연말까지는 굉장한 큰 상승 이렇게만 뭐 또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매매자들을 다 좀 도태시키게 하고 오늘은 선반영 정확하게 나오지만
전일장은 선반영 우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횡보 요런 장도 한 1년에 한 80% 90%가 횡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매도를 제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오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기 때문에 왜냐 삼성전자도 지금 약보합 또 SK 하이닉스가 플러스긴 하지만 0점대 특히 이제 오늘 그 LG 에너지솔루션 또는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또 업종이 빠진 종목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주식도 낙관론을 가지고 길게 이렇게 연말장 이렇게 해서 이런 파동은 있습니다. 올라가긴 올라와도 파동은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종목에 대해서 대형주 거래소인데도 LG화학도 4%나 빠졌어요. 삼성 SDI는 6%가 빠졌네요. 그래서 너무 마법 같은 차트를 믿지 마라. 어저께 장이 좋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좋겠지 이런 생각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많이 올랐던 뭐 셀트리온도 오늘은 보합,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오늘 보합. 이렇게 쉬어가는 날이 거의 80% 90%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장을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장 시황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선별화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삼성 SDI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GM이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 생산량을 낮추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 하방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후장 코스피 시장을 살펴봤다면 코스닥 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 뭐 코스닥 시장도 거의 코스피 시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 다행히 이제 긍정적인 면은 하나 있어요. 어저께 코스닥 지수가 3% 가까이 올랐죠. 근데 지금 하락은 약 1%대죠. 그래서 상승한 이 폭이 어쨌든 오늘 조정한 폭보다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충분히 향후에 올라갈 힘은 오늘 그러니까 조정이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조정이 났다고 그래서 야, 이게 올해 장은 끝났나? 또 이 사람 마음이 이제 하락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길게 장을 보는 거는 제가 한번 그러면 오늘은 주봉이 아닌 월봉을 한번 코스닥 지수예요. 이거는 월봉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떨어지는 각도가 이 정도 떨어진 각도가 보면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2018년도 말에 또는 2020년도 말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어때요? 계속 최소한 한 2달 정도는 이런 양봉이 나왔어요.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여기 떨어지는 2022년도 장대 음봉 뒤에도 계속 한 달, 2달 정도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 떨어졌으면 양봉이 나올 타이밍이다. 그러면 2달 정도 연말장 썸머 랠리가 아니고 우리 이 연말 랠리죠. 산타 랠리가 이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하락도 어저께 하락 상승보다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응축해서 오늘 코스닥 지수 1.4% 빠졌는데 그렇다고 이게 그 전에 빠졌던 장하고는 틀리죠. 어저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길게 보면은 횡보하는 정도예요. 종목군들도 특별한 종목군 말고는 또 오늘도 상승한 종목군도 좀 덜어 있기 때문에 연말장까지 이제 업종 선정을 잘 하시고 비중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살아남는다. 코스닥 아직도 희망이 있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조언 한마디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걸 보면 사람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십상인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긴 흐름에서 월봉 차트를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업종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중 관리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좀 살펴봤다면 선물 시장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 체크해 주시죠. 예, 선물 시장이 아주 오늘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어저께 제가 포지션을 보여드렸죠. 외국 포지션들은 하방으로 개인, 기관이 상방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독식을 했는데 의외로 어저께 이제 많이 올렸죠. 그런데 결국 지금 그래서 그런지 너무 낙관종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된다고 한 게 어저께
어저께 종가상 2.5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강세장이 또 시작되나? 여기 어저께 3일 3부터 쭉 올려서 3일 9까지 마감을 했는데 너무 오버슈팅했다. 그래서 물론 아침에는 이제 미국장이 좋아서 320 정도의 또 갭상승을 좀 했어요. 근데 결국 오늘 많이 빠지는 장은 아니에요. 횡보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얼마 기준이냐면 3일 9 기준으로 319에서 어저께도 319 정도에 마감을 했죠. 319에서 320.75로 오버슈팅을 했지만 결국 319에서 318까지 한번 눌림목 줬다가 다시 320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319에서 약간 하회한 318 초반인데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장으로 나오기는 힘들고 또 318에서 바닥을 버티고 있다가 다시 319로 또 회귀 이렇게 해서 아마 319에서 한 꽤 시간 가격 기간 조정을 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 기간 조정을 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80% 이상이 횡보장인데 이럴 때 프리미엄 하락, 제가 마지막에 강의 시간에도 알려드리겠지만 옵션 매수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많이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저절로 계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하락하는 오늘은 횡보장,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 319포인트 가량의 박스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의 가치가 좀 더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도 끝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그렇다면 롱으로 포지션을 잡을까요? 숏으로 잡을까요? 네, 오늘 당연히 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기계처럼 매매를 하라. 숏, 오늘 하락이기 때문에 숏입니다. 숏 종목은 항상 제가 몇에서 멈춰버렸어요. 330에서 멈췄죠. 결제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330 매도 두 계약을 들어가는데 HTS 이제 나오죠. 요 재미있는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무려 2.5포인트가 올라갔고 그러면 이제 배박사 콜매도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한 1포인트, 1.2포인트인가요? 이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벌써 평가 이익이 한 똑같죠.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어저께 한 200 정도 됐어요. 조금 줄었긴 하는데 많이 안 줄었어요. 그 이유는 프리미엄이 이틀 동안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다는 점. 그래서 오늘도 다시 330콜을 두 계약을 매도를 들어가는데 가격은 0.62에 들어갔고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비기너들을 위해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콜 옵션, 풋 옵션이 아니고 롱, 숏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숏이라고 그랬죠. 숏은 극단적인 매매, 제가 하면 안 된다는 매매. 프리미엄은 오늘도 풋이 안 살아났어요. 풋 매수가 아니고 콜 매도로 들어간다는 점. 만약에 제가 롱 그러면 거의 저는 콜 매수가 아니고 풋 매도를 들어갑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제 오늘 콜 매도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또 하나는 콜 330을 계속 매도를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가격이 0.62거든요. 어저께 0.51 아주 바닥이었을 때 1포인트 마이너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플러스 2.5면 한 3.5포인트가 올랐는데도 오늘 1포인트 조정하니까 0.62로 가격이 거의 매도가 비슷하게 내려와 버렸어요. 이렇게 옵션 가격은 프리미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0.5 아니면은 1.0, 327이 지금 1.01인데 요 1.0보다 더 가격이 적은 옵션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기 때 0이 돼요. 주식은 많이 빠졌을 때 더 사면은 나중에 반등이 나오는데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330 내지는 327 같은 외가 옵션은 이제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매도를 절대 하셔야지 매수를 하지 마셔라. 다시 한번 옵션 매매 정수 주의해야 할 점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항상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매도를 생활을 하자라는 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숏 포지션은 콜 매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추후에 롱이 나온다면
풋 매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어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저희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공부를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면 오늘 포지션이 끝까지 숏으로 갈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후 1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시간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의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맛을 분석을 해드리고 또 오늘의 원픽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좀 점심시간에 어떤 맛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실까요? 예, 어저께는 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오늘은 별로 맛이 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좀 처절한데 눈물 젖은 건빵 맛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좀 네. 슬프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쓰는 말이기도 한데 오늘은 눈물 젖은 건빵이에요. 그만큼 좀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테마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제가 왜 눈물 젖은 건빵이 좀 울적할 때 생각이 나냐면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달에 제가 10년 전일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무시무시한 군대를 갔었어요. 백골 부대. 거기서 너무 배가 고파서 혼자 눈물 젖은 건빵을 먹다가 조교한테 들켜가지고 엄청나게 맞았는데 그러면서 또 건빵을 또 먹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안 좋을 시기에 결국 2년 동안 제가 그 눈물 젖은 건빵을 먹으면서 백골 부대에서 그래도 버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려 나가고 막 그랬는데도 그 험난한 백골 부대에서도 버텼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은 눈물 젖은 건빵을 먹으면서 울고 있지만 이 시간도 결국은 2년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2, 3년 정도 후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웃으면서 우리 군대를 졸업하는 것처럼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자산 재테크 증식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나쁜 내용이 아니고 결국은 어려운 터널의 공간을 눈물을 먹은 건빵을 먹으면서도 버텨라. 이렇게 약간은 긍정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눈물 젖은 건빵일지라도 향후에 또 맛있는 그런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빛을 발했는지 오전장 테마들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예, 오전장에는 장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결국은 또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보니까 한번 또 이번에 또 우리 저 가자지구 쪽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뭐 많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조용히 했던 우리 방산 관련주 그런 종목들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빅텍 이런 것도 한 10% 정도가 올랐는데 안 좋은 흐름이죠, 이게. 방산 관련주가 오른다는 거는 결국은 지수 흐름과는 역행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는 흐름은 절대 아니고 많이 빠졌어요. 이 방산관 며칠 동안 계속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오른 것도 있고 장이 안 좋으니까 또 이런 이 틈새 장을 노려서 올랐는데 길게 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런 흐름도 어쨌든 있구나. 그 정도만 오전장은 그냥 흐름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터진 이후로 10월부터 계속해서 방산주들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빅텍을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이 오전장에 체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좀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예, 오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빠진 지수, 오른 지수보다는 오늘 빠진 지수가 좀 적어요. 그리고 한 두세 가지 이제 흐름이 있는데 길게 본다면 저는 이제 여전히 반도체주,
2차전 지주는 오늘 좀 무너졌고 다른 AI 로봇 관련주도 힘을 못 봤는데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지수는 빠졌지만 아까 우리 거래소의 형이죠. 형격인 회사가 있는 종목이 이제 반도체 업종인데 삼성전자도 0점 뭐 매우 약간 하락. SK 하이닉스는 약간 플러스. 이렇게 움직이니까 코스닥에 있는 이 유일하게 반도체 업종이 코스닥에도 많이 있으니까 코스닥 업체 반도체주들이 어저께만큼은 당연히 힘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무너진 종목들도 많이 있는 테마군보다는 훨씬 강해요. 그러면 어저께 한 5%, 6%, 7%, 뭐 많이는 10% 정도도 오른 종목도 있었는데 오늘은 거의 횡보, 안 빠지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종은. 그럼 향후에 다시 장이 조금만 돌았으면 반도체 업종은 길게 연말까지 보면 또 한 5%, 10% 정도 오르고 또 횡보.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마법 같은 차트는 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길게 가는 업종군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업종 중에 거래소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반도체 업종, 요 업종을 연말까지 그냥 내가 묻어둔다 그러면 꾸준하게 수익 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5장 아주 강한 테마 그리고 길게 가는 테마 이렇게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내일 있을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지수가 올라와 준다면 반도체주들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반도체주들 속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배찬수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도록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반도체주들 공부를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종목도 가져와 주셨는데요. 본격적인 원픽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현황입니다. 10월 16일에 공략했던 가온칩스 반도체 칩 관련주였는데요. 4.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내년 전망을 기대하면서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1%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10월 18일 공략주는 알맥이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 짚어봤고요. 1.48%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코미코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 속에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공략했던 종목이죠. 6.88%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DENT도 공략했는데요. 그 이후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16%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5가지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은 30%를 넘겼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반도체주들을 좀 선별적으로 공략을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다시피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 신기하게 또 방송 이후로 해서 좀 좋은 흐름이 보여줬거든요. 한번 리뷰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예, 넥스틴이 어저께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을 사실은 어저께부터 계속 제가 공략주를 알려드렸었죠. 방송을 할 때 이제 1% 정도 플러스였어요. 원래 방송하기 전에는 마이너스였었는데 하면서 1% 올랐고 끝나고 보니까 한 4%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넥스틴 이 종목도 아마도 오늘은 뭐 한 1%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 어저께가 4% 오른 거 대비는 덜 빠졌죠. 아마도 이 차트를 지금 보시면 나오겠지만 마법 같은 차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오늘 1% 빠졌네. 이제 뭐 바닥에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익절 그래도 되지만 장이 갈 때는 또 한 번에 여기서 보면은 한 장대 양봉을 이렇게 한번 쉽게 이렇게 뽑죠. 그래서 목표가는 좀 황당하지만 앞 고점이 9만 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넥스틴은. 그래서 아마 제목이 넥스틴, 넥스트 다음을 보자. 그래서 넥스틴인 것 같은데 이름도 멋있지만 회사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반도체 업종은 결국은 잠잠할 때 그리고 가격이 횡보를 할 때 그리고 지수가 이제 많이 안 움직일 때 매집을 해놔야지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장대 양봉을 실어서 한 7만 원 정도까지만 가면 또 아마 반도체 테마군들이 연말에 아마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이 힘을 입어서 한번 달릴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뭐 목표 주가 9만 원을 잡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가격이 5만 8천 원 좀 우량한 종목군이죠.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를 보지만 어쨌든 뭐 한 1-20% 수익 나도 그러면 충분히 내 기대 만족은 하겠죠. 그래서 넥스티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 필요도 없고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아예 연말까지 가져가셔라. 아니면 1-20% 보실 분들은 그 정도의 정리를 해도 되겠죠. 연말까지 효자 노릇을 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 공략했던 넥스틴 리뷰로 받아봤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들 다시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이 넥스틴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해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를 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이제 계속 제가 이 반도체주를 이제 확실하게 지금 연말까지 길게 갈 수 있는 주도주라고 봐서 테스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스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여러 가지 제가 알려드릴 게 많아서 이름은 테스, 형이 아니고 테스예요. 그냥 2만 원에서 지금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 실적을 한번 보면은 HTS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가격이 2만 원이라 한 5만 원 돼야 제가 이제 500억 영업이익 그 정도 또 아까 전에 넥슨 같이 10만 원 요 정도를 봐주는데 이 테스는 지금도 영업이익이 500억 순이익이 거의 460억 거의 500억 정도예요. 그러면 2만 원짜리가 아니고 한 5만 원은 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으로 보면 2만 원. 그래서 이걸 한번 월봉으로 이렇게 딱 보면 예전에 5만 원까지도 이렇게 심차게 달려갔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2만 원, 많이 빠지면 만 원대도 가는데 만 원대는 거의 이제 안 온다고 보고 2만 원대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R&D 투자, R&D 특화 건물에 한 600억 정도 또 투자를 할 정도로 매년 500억 이상 순이익이 나오니까 그러면 한번 연말에 바람이 불면 2만 원에는 절대 있을 종목이 아니고 4만 원 정도도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적죠. 3만 원 정도만 잡아도 어때요? 2만 원 대비 한 50% 정도 수익이 나오겠죠? 오늘도 잘 보니까 지금 플러스 뭐 크지는 않지만 약간 빨간색이 들어왔을 정도로 연말에 뭔가가 좀 힘을 받으면 크게 한번 가격 점핑을 할 수 있는 일단 싸니까 5만 원대가 아니고 2만 원대라는 거하고 2만 원대에서 한번 3만 원까지만 가면 50% 수익이니까 저가주 중에 하나긴 하지만 초저가주는 아니고 2만 원이면 그래도 우량한 회사죠. 목표가 3만 원 잡아보고 테스는 형자 빼고 테스 반도체주의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실적이 매년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자세한 매매 타이밍이라든가 가격 흐름은 우리 노란 톡방에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해본 종목은 반도체주들 속에서도 앞으로 실적이 전망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테스를 알아봤고요. 자세한 매수가와 매도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란 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57 비밀번호 걸려 있고요. 들어오신다면 테스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올게요.
네, 저희 오후환시 투자스쿨 이제는 2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에서는요, 주식과는 또 다르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선물 시장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들어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배찬수 전문가님께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투자 클래스 들어가기 전에요. 어제 배웠던 내용부터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예, 좋습니다. 장이 또 방송하면서부터 좀 선물이 보합이었다가 1포인트 하락, 지금 1.7포인트 하락 더 빠지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 이 서울경제TV에서 국내 최초로 장중 파생 방송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강의를 더 알차게 할 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당부의 말씀은 어저께 사실은 야간에 선물이 무려 1.30포인트 종일 강했어요. 미국장이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장중에 한번 이렇게 좀 조정을 했다가 종가에 다시 올라가면서 야간 선물은 눌림목은 약간인데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고 급등 마감 1.5까지도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시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법 같은 강세장이겠거니 하고 야간에 콜옵션을 있는 돈 없는 돈 계좌를 다 들어가면 오늘 바로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겠죠. 그래서 확신이 들더라도 과도한 포지션 설정을 금지해라.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모의 투자에서 콜매도 2계약을 오늘 또 쳤죠. 어저께도 2계약, 그저께도 2계약. 지수가 올라도 평가 소진이 약간 났어요. 근데 지금 오늘 아마 전부 이익으로 돌아섰어요. 과도한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1계약, 2계약씩만 여러분들이 HTS 계좌를 만드신 다음에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콜매도 멀리 있는 외가 2계약 아니면 1계약이라도 좋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한 달에 수익이 나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모의 투자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과도하게 하지 말아달라.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한번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계좌 외에 선물 옵션 계좌를 만드신 다음에 외가 가격은 얼마다? 10.00 25만 원이에요, 이게. 맨 작은 TV 0.01이 2,500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25,000원, 그 다음은 25만 원. 옵션에는 시간 가치와 내재 가치가 있는데 외가는 100%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멀리 있는 외가의 모습은 이게 시간 가치예요. 만기 손익 여기까지가 시간 가치인데 이론 손익은 살아있으니까 당장 지수가 올라가면 계좌는 손실이 나요. 점점 마이너스로 줄어드니까. 근데 진짜로 여기까지 뭐 330을 넘어가면 당연히 계좌는 진짜로 내재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330을 넘어가지 않고 끝난다면 이론 손익이 위로 눈에 안 보이게 하루에 조금씩 올라가면서 결국 만기일날은 붙어버리면서 225만 원이라는 금액이 매도자들한테 가고 매수자들 계좌는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뭐 내가 뭐 한 10% 손해날 때 정리를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유러피언 옵션은 만기까지 가져가는데 아메리칸 옵션은 중간에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만기까지 놔뒀을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매수자들은 중간에 뭐 근데 마음이 아파서 고집이 있어서 끝까지 가져가더라고요. 외가 모습은 기준선에 비해서 더 뒤쪽으로 돼 있다는 거. 그런데 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확실하게 내가가 뭐예요? 외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진 걸 제가 보여드리죠. 선물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몇이냐면 이제 요거는 아주 극내가죠. 317이 돼 있죠. 317. 아까는 327. 317은 기준이 지금 한 300 지금 17이니까 307이죠. 307. 10포인트 내가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포인트 내가는 가격이 10.00이고 10.00은 거의 90% 내재 가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물과 비슷한 움직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고 0이 되진 않아요. 물론 만약에 거꾸로 10포인트를 내려가 버리면은 아무리 비싼 콜이라도 요 부분 307 이상 내려가 버리면은 0이 되겠죠. 하지만 뭐 이 근처에서 마감이 된다면 얼마든지 내재 가치가 90% 살아있기 때문에 0이 되진 않는 거. 그래서 내가는 가격이 비싸고 90% 내재 가치 이루어져 있는데 매매로 하기에는 거래량도 적고 금액이 좀 비싸니까 해지를 할 때 많이 들어가요. 외가는 옵션 매도자들의 타켓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저께 잠깐 해드리다가 말았는데 등가 가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은 내가 아주 비싼 거.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등가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등가 가격이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5대5죠, 5대5. 딱 이 기준가에 이 모서리가 딱 걸려 있죠. 만약에 대충 이걸 뭐 320이라고 치고 만기가 320이다. 지금도 320인데 만기도 320이다. 그러면 여기에 딱 걸려버리니까 만기 손익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0이 돼버려요. 매도자들은 다 수익이고 반반입니다. 반반. 그래서 반반이라 시간 가치와 내재 가치가 확정이 지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이론 손익이 점점 만기 손익과 붙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의 손익도 이렇게 갈려버리죠.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으면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내재 가치가 확 살아나 버려요. 만기 때 내가 돈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위험성도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수익성도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아까 외가와 내가의 중간 정도. 근데 재미있는 점은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가 그러진 않겠지만 한 달 내내 오늘만 해도 막 어저께가 특히 한 6포인트 빠졌다 다시 6포인트 올랐다가 난리니까 여기서 조용히 한 달 동안 있는 장은 요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아니면 10포인트 뺐다 다시 10포인트 올리던 또 10포인트 올랐다 빼던 320이 만기가 된다면 양쪽 프리미엄을 다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아주 높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요건 이제 실제 예인데 지금 320이라고 치고 320 이건 콜 매도죠. 그리고 푼 매도를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콜 매도에 푼 매도를 치면 이런 모양이 돼서 결국은 요 산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게 전형적인 등가 양매도거든요. 등가. 그럼 프리미엄 여기서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요 모양을 하루에 저는 이제 뭐 리스크 관리도 장중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콜 매도를 한 계약, 두 계약만 들어갔는데 콜 매도 한 계약, 푼 매도 한 계약 등가로 여기서 수익이 크죠. 뭐 아까 콜이 보통 등가 가격이 5.00이고 풋도 5.00이에요. 그러면 아까 10.00, 250만 원 수익이 나버려요. 한 계약 한 계약을 매도를 쳐놓고 또 그 다음 날도 지수가 빠진 상태에서 또 등가 양매도. 반등을 막 10포인트 했어요. 저번 달 만기 때 10포인트 올랐죠. 10포인트에 또 등가 양매도를 쳐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저절로 누적이 이런 먼 외가 양매도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전체 수익이 나버리는 거예요. 요게 데일타 투자자문이라고 여의도의 유명한 투자자문 회사인데 하루에 한 번씩 등가 양매도를 매일 치는데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어때요? 내 마인드를 내가 간섭을 안 하죠.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쪽이 되던 먼 외가 양매도를 만들어버리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숙달을 하고 나서 양매도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시면 진짜 하셔도 돼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제시해드린 콜 매도를 그냥 한 계약, 두 계약. 아까 한 0.6일인가요? 매도를? 0.6일에 한 계약, 두 계약을 매도 들었죠? 그러면 1.20이 되겠죠. 1.20이면 금액으로 1.00이 아까
25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30만 원 정도인가요? 3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갖고 있어서. 수익률은 적지만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선물 옵션 위험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노하우가 있거나 먼 외가 수익률은 적지만 먼 외가 양매도를 쳐놓고 프리미엄 하락만 가격이 떨어져야 이익입니다. 매도는. 이익을 취한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먼 외가 콜매도를 초보자들은 비기너들은 외가 양매도를 쳐라. 그래서 제가 외가 양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또 고대 얼짱 출신은 문다현 아나운서가 외가가 뭐예요? 하고 질문을 날카롭게 해서 지금까지 외가와 내가 그리고 등가 양매도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복습을 했는데 우리 문다현 아나운서한테 다시 한번 그동안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다 숙지가 됐는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얼짱 아나운서님 다 숙지가 됐는지 아니면 혹시나 유튜브에 질문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사항 다 상관없을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맞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외가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먼 외가 양매도를 치면 제일 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한 게 맞을까요? 정답입니다. 실제로도 주식을 하는 분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4천만 중에 1,000만이라고 하는데 옵션을 잘못 배워서 하루 만에 계좌가 깡통이 나니까 요즘에 계좌 개설하려면 사실은 이론 공부하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전 모의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외가 양매도를 한두 계약 쳐보면 아마 저랑 똑같이 움직이니까 절대 안 져요. 근데 초반부터 어저께 같은 매수 실제 계좌 만들고 매수해서 다 없어지는 확률이 95%가 보름 만에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과 모의 투자를 하게 했는데 제대로만 배우시면 아주 안전한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다 되셨다고 보고 제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요번 달 장에 현실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런 사례가 한 번 일어나면 1년에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 엄청난 아까 제가 근데 이제 그건 콜이었었죠. 콜 매도. 왜냐하면 지금 흐름이 외국인들도 누적 포지션이 하방이고 뭐 이상해요. 뭐 오늘 장도 사실은 저도 아시아장은 전부 1%씩 올랐어요. 그래서 괜찮겠거니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또 선물이 1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풋은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틀려요. 콜은 이게 처음부터 꾸준하게 오른 장은 진짜 강세장, 랠리장. 이제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그런 장이 오겠죠.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니까 요 사례는 외가 옵션이 내가 옵션으로 된 사례인데 결국은 어때요? 콜 옵션이 아니고 풋 옵션이에요. 거의. 그래서 변동이 클 경우에는 고수익, 고위험이지만 10배 이상 수익이 나요. 옵션 외가 매수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10배의 수익이 나는데 이 내용도 사실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저번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그냥 여기 HTS에서 캡처를 뜬 건데 오늘은 또 더 올랐겠죠, 풋이. 가격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 잘 보시면 10.00.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저번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 만기 시작됐을 때 10.00에 풋옵션을 샀어요. 한 계약을. 그랬더니 콜은 다 죽었죠. 콜은 아예 그냥 지금 뼈만 남았는데 풋이 가격이 여기 나오네요. 9월 15일 날 0.96 쭉쭉 올라가서 지금 얼마냐면 10.00이에요. 10.00. 이게 이번 달에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330 만기에서 320을 깨고 내려가서 10포인트 이상 빠졌기 때문에 1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10포인트 외가 옵션이 당연히 내가가 되면서 10.00이 된 기가 막힌 사례예요. 근데 과연 심리적으로 이거를 10.00에 매수를 하고 더군다나 내 계좌에 100%
이 풋옵션을 사놓고 10배 오를 때까지 가지고 갈 강심장은 사실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주식하고 똑같아요. 양봉이 나와서 뭐 이날은 오케이. 와 4.00 4배 올랐네. 와 이게 5.00 5배 올랐는데 다시 뭐 반등이 좀 나왔었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심리적으로 아유 그래도 4배 먹었는데 이게 어디야 정리 이렇게 되는데 이 조정 그러니까 강세장이겠죠. 강세장이라 풋옵션이에요. 이거는 버텼더니 장대 양봉을 달았는데 보니까 그전 고점 겨우 찾아왔어요. 에이 이 정도 5.09의 정리 또는 그 다음날 양봉을 달 줄 알았는데 음봉을 뽁 달아서 이건 이제 하락장이 끝났나 보다 했더니만 갭상승으로 바로 10.00 그리고 다시 또 조정을 어디까지 했냐면 4.00으로 이 반토막 났네. 여기서 아예 모르겠다. 여기서 그냥 정리하자. 그래도 많이 먹었으니까 했는데 다시 또 한 일주일 정도 2, 3일 정도 이렇게 박스로 놀다가 다시 급등 10.00까지 다시 최저점 대비는 10배. 손이 눈보다 더 빠른 분이라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해서 또 여기서 5배 정도 수익이 가능할 텐데 저는 아마도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거꾸로 매매를 하거나 심리적으로 더블만 먹어서 감사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10.00이 100% 죽는다는 거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 내가 풋옵션을 샀을 때 이게 콜옵션보다는 10배 정도 오를 확률이 좀 높고 1년에 한두 번이라는 거. 그러면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풋옵션 외가가 또 10배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는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 10배가 났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오는 장이기 때문에 흔하진 않지만 이번 달 장이 왔다는 거. 9월 15일부터 저번 주까지 풋옵션이 10배 정도. 재미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옵션 시장은 아주 변화무쌍해요. 10배씩도 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이번 달 장에 풋에서 내 계좌가 10배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적으로는 가능해요. 심리적으로는 버티는 건 힘들지만 이런 시장이 여러분들 바로 앞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13시 투자스쿨 계속 시청하시면 어때요? 2, 3년 후에 여러분들이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니까 끝까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청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에 많은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외가부터 내가, 등가까지 배워봤고요. 오늘은 외가가 내가가 된 사례까지 들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선물 옵션에 대한 강의를 이어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24시간 동안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노란톡방이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를 1357 이렇게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선물 옵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후환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의 롱앤숏은 숏으로 잡았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 테스입니다. 외가에서 내가가 된 사례도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